자, 약을 먼저 해봅시다. 익모초. 익모초 먼저 맛을. 나는 다 봤지.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난 저거 다 녹화 다 하고 온 거야. 익모초 자, 맛을 다 보시고. 그럼 자료를 아예 보여줄까? 다 돼 있지. 익모초 이거 이게 구맥 잘 안 쓰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소변문을 하는데 소변문에 이게 구맥은 이수약이 아니고 그 임증할 때 우리 소변 임질 통림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익모초부터 한번 봅시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보시고 간단하게. 익모초 써보셨나인가? 한 번도 잘 안 써보죠. 이게 좀 여기 쓰다고 돼 있잖아요. 좀 어때요, 쓴맛이? 어느 정도의 쓴맛입니까? 많이 안 쓰죠. 근데 안 쓰다고 하기에는 전혀 안 쓴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조금 쓰죠. 또 뭐 좀 느낌이 어떨까요? 좀 잘한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글을 봤을 때 하고 먹었을 때 그 느낌을 쓴데 좀 가볍다. 쓴데 향이 있다. 쓴데 진액이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 딱 접목을 해보면 요거의 그 효능의 느낌을 딱 머리에 받아요. 그렇게 이 공부를 해야 이 약재가 다이나믹하게 나한테 오거든요. 이 가벼워요, 약이. 쓴맛이 황금, 황련, 황백 정도의 맛이 아니고 가볍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일단 뭐 상부, 뭐 요렇게 상부열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볍다라는 게 표증에 어떻게 뭐 그런 이거는 이게 익모초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표에 관련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소위 말하면 한여름에 시원한 등물 같은 거 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완전히 이 사람 이 불을 완전히 조져버리고 말겠어. 그 정도는 황금, 황련, 황백, 대왕 정도의 고미가 들어가면 빠바박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열이 확 나 있을 때에는 좀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애를 혹시 놓기 전에는 뭐 더운 거는 당연한 거고, 뭐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덥겠죠. 아기를 놓고 나서 혹시 평소에 막 땀을 그래 많이 흘리는 체질은 아니잖아요. 혹시 아기 놓고 나니까 막 땀이 좀 나던가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그 다음에 좀 더워합니다. 좀 더워합니다. 아무튼 우리 집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몸이 냉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 이제 뭐 체질로 쭉 나누면 냉 쪽에 딱 붙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리고 좀 덥다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 자체가 에어컨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은 별로 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되게 사람이 제왕절개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무튼 이제 피도 소모하고 힘을 주고 여러 가지로 체력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때 허열이 생겨가지고 더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열을 조금 식혀야 돼.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피를 확실히 소모를 많이 합니다.
아기를 키운다고 소모하는 것도 있고 실제 아기를 놓는 과정에도 피가 소모되고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노초의 고민은 이제 여러 상황에 쓸 수 있지만 딱 출산 후에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몸에 열이 많아집니다. 몸에 열이 많아져요. 이럴 때 쓸만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체질적으로 좀 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처럼 예를 든 경우도 있지만 늘 열 많은 여자분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혈약이기도 하고 어혈이라든지 이 보혈하는 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보혈을 보충을 하는 거는 단맛이 많이 있거나 미끌미끌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맛을 보면 아시지만 그 정도의 그 맛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한 그런 맛이 조금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 후에 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몸 풀고 나서 한 100일 이내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그런 데에는 뭐 이 약을 드셔보시면 알지만 강력한 약이 아니니까 거부감 없이 한도는 써도 좋고 한도 반 써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책에 익모초가 써 있는 책을 보면 많이 쓰는 건 또 많이 쓰는 그 용량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쓰면 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몸이 냉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와 비슷한 상태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종기 이런 거 났을 때 요 비슷합니다. 이 종기 나면 여기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이 익모초는 여기에는 이 약성가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이 종기라든지 이런 거에 나는 그 허열, 부들부들한 허열 요런 것도 잘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를 출산 후에 그 열 많은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혈분에 들어가는 그렇게 의미를 딱 가져보면 종기에도 좀 쓸 수 있고 출산에도 좀 응용해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모초하고 그 다음에 구맥 이거 재미난 약입니다. 그 구맥은 페랭이꽃이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페랭이꽃이에요. 사실 저는 페랭이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름만 들었지. 저도 요 한 장만 좀 볼까요? 약성가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구맥 맛이 좀 어때요? 얘기했으니까 우리 두 사람한테 물어보자고요. 요게 이제 구맥인데, 구맥 맛이 좀 어때요? 좀 구수한 맛이 있고. 시원하고 구수하고 담담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싱한이라 돼 있어요. 약간 맵다. 그 다음에 좀 차다. 성질은 차다. 한이라는 건 성질을 뜻하는 거고, 이 매운맛이라는 표현을 여기 써놨어요. 혹시 그게 유추가 됩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먹어볼래요? 조금. 제가 지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먹으면 제 말을 듣고 이제 느껴보지 마시고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입천장 뒤에 요 뒤에 뭔가 화한 느낌 들어요. 약간 바나 먹은 비슷한 아주 약한 바나 느낌의 바나는 꽉 조이잖아요. 먹으면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입천장 여기 연구개라고 하나 거기가 좀 건조해지는 듯한 느낌 받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약간. 예, 그런 게 무슨 말이 이게 맵다라는 맛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고추 맵다, 뭐 부자 맵다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맵다라는 거는 소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표현으로는 조금 건조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맵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확실히 좀 건조한 느낌이 살짝 있고 그 다음에 먹어보면 알지만 차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전부 고미를 떠올립니다. 쓴맛. 근데 먹어보면 그렇게 쓴맛 별로 안 납니다. 그죠? 먹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뭐 가볍게 여기가 차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상 막 찬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맛을 보면 좀 매운맛이 더 가깝습니다. 매운맛에. 여기 보면 이제 고한하다 돼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설명이고, 석국 선생이 신한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더 의미가 있어요. 먹어보면.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작용하는 게 보면 전치인병이라고 돼 있어요. 인병. 인병이라는 게, 인병은 그 소변병에서 인병을 구분하는 게 딱 명확하게 배뇨통의 유무예요. 소변을 볼 때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인병에는. 그게 이제 구분의 핵심입니다.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 불이라든지 소변 불통이 있을 때 인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치인병, 오로지 인병에 쓴다. 방광에 소변 관련된, 오로지 소변 관련된 약이라는 거예요. 소변 관련된 약. 차능, 타태, 통경, 이봉 이래 돼 있는데, 뭐, 애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경락을 소통시킨다, 월경을 소통시킨다, 경락을 소통시킨다, 그게 효과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병 중에 보면 열림, 혈림, 우리 옛날에 고사냉 뭐 이런 외웠었는데 요런 거에 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거 이게 이제 이 말은 열림이라는 거는 몸에 열이 나면서 소변 볼 때 아프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서 소변이 안 나오고 뭐 돌 이거는 이제 뭐죠 이게 결석 같은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혈림입니다. 혈림. 여러분 방광암의 초기 증상이 뭐죠? 혈뇨입니다. 혈뇨. 옛날에는 그냥 이게 책을 볼 때에는 그냥 혈림이면 피가 나오면서 소변이 그냥 인병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현대에서는 이게 이제 방광암이에요. 방광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막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막혀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맺히게 됩니다. 소변도 안 나오고 뭐의 원인에 의해서든 소변이 나가는 이 길에 어떤 통로가 막히고 막힌 기운만 막히는 게 아니고 혈까지 울체돼 가지고 그게 이제 터져서 혈뇨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맺힌다고 하는 게 여기 뭔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기운이든 찌꺼기든 여기 모이죠. 이거를 소통시켜야 돼요. 기운을 나중에 소변문 가면 하겠지만 소변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기운입니다. 기운. 똥은 뭐 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크게 대비하면 혈과 관련된 거예요. 진액이든 뭐든 혈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간 병리가 똥하고는 연관이 참 많아요. 나중에 가면 하겠지만 이 소변은 방광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방광하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소통을 시키는데 이 신미가 필요합니다. 신미가. 기운을 소통시키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게 이 구맥이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써보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봐요. 소변도 안 시원해. 한 번씩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도 이건 몰랐어. 이건 모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혈림 그러다가 이제 구맥을 쓰고 나서는 소변의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응용을 많이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와 대개의 조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혈뇨에 피도 돌려야 되는데 당기 청중도 다 좋지만 지혈도 하면서도 그 대개가 진짜 못되게 생겼어요. 약이 되게 못되게 생기고 맛을 봐도 조금 고미도 있고 그러면서 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의 조합으로 좀 약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뭐 천호도 쓰고 하고 있지만
아무튼 구맥은 그런 데 관련된 약이다. 오로지 이 인병 중에 인병을 다스리고, 통증이 있다는 말은 긴장이 돼가지고 그쪽에 뭐가 자꾸 충격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기운이 긴장이 돼서 충격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체 흐름에. 그러니까 그거를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신미의 역할이고, 찬 기운이 통증, 자꾸 때리면 여기에 소위 말하면 염증 같은 게 생겨요. 그 염증은 찬 기운으로 살짝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가지고 있는 게 구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면 끝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진도갑시다. 요거는 제가 이거 다 찍어 놨는데, 그때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구맥이요? 최근에 찍었는데 앞에 밀린 게 엄청 많아. 차차 보십시오. 좀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시험시험 하다가 보니까 엄청 많이 찍어놨더라고. 자, 이제 진도 나가 봅시다. 아이고, 이거는 이러다 대변도 다 하겠나 모르겠네. 잔잔바리 다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대변이 안 시원하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안 나온다. 근데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이런 환자 꽤 있습니다. 변을 보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들어요. 며칠 됐습니까? 3일 됐습니다. 안 갑갑하세요? 괜찮은데요? 5일, 일주일 돼도 뭐, 일주일 지나면 조금 뭐 묵직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이런 경우들을 잘 보면, 이제 지금 대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 게 사람의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저 말고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의 포인트를 둬라.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세. 사람의 기세를 봐라. 목소리의 파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잠깐 동안은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 장비 같은 사람은 평소에 대화가 여러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쓰는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의 기세를 보면, 만약에 장비 같은 사람이 어디 대변이 안 나온다 하면, 제가 뭐 대변 뭐 한 3일 안 봤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렇게 과연 반응할까요? 그 에너지가,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깝깝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2, 3일 지나면 뭐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의 기세를 보는 거예요. 목소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변이 안 나온다라고 할 때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기세가 요런 사람인데 반응을 몸에, 그러니까 이제 기세를 본다는 게 이 어떤 병이 나타날 때 병의 어떤 내 몸이 병을 지금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는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요 사람은, 만약에 장비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좀 확실하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변이 안 나온다고 할 때 확실하게 뭔가를 쫙 제어해주는 듯한 거를 하는 거고, 제 같은 사람은 살살 달래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글은 똑같더라도 그게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게 이제 책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런 거를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체형을 보고 다 그게 이제 종합되어서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기운이 없고 지친다 이런 것들이 환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대부분 잘 안 합니다. 보통 자기가 불편한 거 얘기하죠. 물론 이게 위주로 온 사람은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대변을 얘기하러 온 사람, 대변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 교과서처럼 이렇게 잘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코치코치 캐물으면 얘기하지. 절대 자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거는 뭐 환자가 말하는 주소증은 있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세는 내가 환자를 볼 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 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지친다, 피곤하다 이 말은 환자가 거의 대부분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되게 사람 목소리가 좀 작고 약하고 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짝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좀 피곤합니까? 뭐 사람 게 피곤하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도 별로 없다. 입맛도 별로 없고 입맛이라는 게 자, 우리 입맛이 잘 없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잘 없는 사람 얘기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태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밥때가 다 돼가요. 밥때가 다 돼가면 혹시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사 때가 다 돼가요. 중간에 간식을 안 먹고 가면 내 속이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 이거 이게 뭐 속에서 자꾸 먹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밥 달라고 자꾸 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밥때 전에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꾸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돼요. 그 말이 입맛이라는 게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입맛 없다고 환자들이 올 때 입맛이 없다라는 거는 위장이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환자한테도 표현하고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해요. 맛있는 딸기가 딱 이렇게 왔으면 향기를 딱 맡았을 때 코가 벌렁벌렁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냄새를 맡았을 때 딸기 냄새가 싹 들어가면 위에서 벌렁벌렁 하는 게 이게 가만히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딸기 냄새를 맡아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통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가만히 이렇게 학교에 왔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뭐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 애가 좀 가만히 있어. 뭐 어떤 반응도 별로 안 하고 수업에 활발하게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좀 뭔가 건드려주고 활동시켜주고 무슨 일 있나? 힘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입맛 없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흥분시키면서도 활동시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맛 없는 약들의 대부분 보면 환기에다가 사인 같은 방향제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좀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게 습기가 좀 생기죠. 정체되죠. 그래서 그런데 백출 같은 게 잘 써요. 귤피, 백출, 거습하는 약도 쓰고 거기에 그냥 그런 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인삼 환기 같은 걸 씁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지금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혼자서 계속 삽삭삽삭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을 안 하고 혼자서만 가만히 있는 거. 아까 같은 경우는 이래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친구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참석은 안 하는데 혼자서 계속 삽삭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남들하고는 수작이 안 돼. 근데 계속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건조해서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건 잘 살펴보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멍충한 게 아니고 뭐 이게 눈을 자꾸 깜빡깜빡 한다든지 손을 자꾸 한다든지 발을 자꾸 떤다든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다고 해요. 말을 할 때도 뭐 입이 좀 마른 듯한 느낌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뉘앙스가 살짝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물을 좀 줘야 되겠구나, 일단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기운을 살려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아까는 이제 방향제만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맛 돋구는 처방들을 보면 비슷하게 제가 얘기한 거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환기, 인삼, 백출, 사인 이런 거에다가 용안육을 들어갔다가 당귀가 들어갔다가 요 차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자꾸 힘이 없다. 이것도 환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가끔 합니다. 대변 보고 나면 치질은 아닌데 항문이 조금 빠지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대변이 시원하지가 않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뭐가 잘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안 움직인다는 거고, 기운이 없고 지친다는 건 확실히 이건 기허의 모습입니다. 기허의. 꼭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표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저처럼 눈이 잘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잘 보면. 그 다음에 입맛도 별로 없다. 이게 이제 비폐기어라고 제가 전문 용어를 써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표현한 게 그 뜻입니다. 그거를 비폐기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가 활동이 잘 안 되고 폐가 활동이 약하다. 이 말을 아까 제가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드렸고, 목소리가 자꾸 힘이 없는 것도 기허고, 가끔 대변이 밀려 나오는 것도 자꾸 밑으로 빠지는 것도 기하함, 기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허에 관련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과서에 보면 한출 기단, 심즉 천촉, 정신 피비, 지체 권태, 뭐 다 쉽게 말하면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폐기허 이런 데 보면 천촉, 천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힘들어. 힘들다. 이런 숨이에요.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일 많이 하고 나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천이지, 실제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런 천식 아닙니다. 그게 천식은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이게 이제 천식이거든요. 여기에서 표현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릅니다. 네. 자,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폐기운도 이렇게 좀 처지고, 비도 좀 이렇게 처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것도 좀 느린 것 같고, 이게 느린 것 같고, 이것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네, 전체 쭉 밑으로 가면 치료는 위로 올려주는 거죠. 폐기운도, 비기운도, 대장기운도 해가지고 흔들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약재들 중에 기허에 관련된 약들 뭐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를 흔들어주는 소식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기운을 살리면서도 기를 살리는데 혈도 같이 살릴 수 있는 육종룡이나 지황은 조금 혈을 보충하면서 조금 눅눅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무게감 있는 약이지만, 당기, 천궁 이런 것들은 좀 이게 흥분제입니다. 혈약 중에. 작약은 이렇게 막 흥분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약간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향부자 같은 것들도 사실 향부자도 이제 약성가에 보면 이 소화작용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운이 정체되니까 약간의 행기 같은 약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화 안 되는 때 꼭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거 쓰는 건 아니지만 향부자 흔히 씁니다. 소화제 대신에. 행인 쓸 수도 있고 승마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인 게 보중익기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 보중익기탕 여기 어디에서 나온 거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보중익기탕 쭉 여기에 지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우나 이 염증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 쓰겠죠. 하수오 같은 거. 하수오도 장하는 약이에요. 장하는 약이지만 다른 그 구기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강력하진 않아요.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수오는 신과 관련된 약입니다. 그다음 괴화 이런 거 이제 치질 그런 데 보고 이거 똑같이 안 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뭐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산후변비. 산후변비는 흔히들 호소합니다. 애기 놓고 나면. 대부분 이제 혈허가 많습니다. 혈허. 그 다음에 열도 많고, 그 다음에 기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후변비에는 혈약을 많이 씁니다. 이거 처방이 없네. 혈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산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면, 아기 놓고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배도 덜 꺼지고 할 때 몸 풀 때 가장 추천하는 약이 저는 있습니다. 게지탕입니다. 게지탕. 왜 그러냐면, 산후의 상태를 보면 자꾸 땀이 나가요. 자꾸 땀이 나가요. 자꾸 땀이 나가면서 사람이 어떠냐면, 분명히 사람이 조금 더워해요. 근데 찬바람을 싫어합니다. 찬바람은. 그러면 선풍기 좀 틀어주고, 싫어. 조금만 찬물 담그면 손도 시리다고 하고. 손 시리다고 하는 게 그게 확실히 양기가 이렇게 좀 굳업지 못하니까 찬바람을 이제 잘 못 맞거든요. 그게 오풍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꾸 허열이 뜨니까 자꾸 이제 땀이 자꾸 나가요. 그러면 진해 보충하면서도 혈을 조금 식혀줄 필요가 있어요. 작약과 계지가 그게 딱 맞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약 많이 써봤지만 게지탕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만약에 변비가 심한, 거기에서 변비가 더 도드라진다고 하면 게지가 작약탕. 변비가 좀 더 심하다, 게지가 작약대왕탕. 뭐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그래도 사물탕을 쓰고 싶어. 그럼 쓰세요.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쌍화탕 같은 게, 쌍화탕이 그 소건중탕하고 황기건중탕하고 그 사물탕 거의 합방해준 거의 비슷한 약이거든요. 그런 거 쓰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제 기여가 꽤 많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얘기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 기운이 축 처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또 잠도 잘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황기를 대량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허열 쪽으로 진액이 부족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쓰셔야 되고, 산후에는 또 황기도 많이 써야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변비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변비에 준해서 하면 돼요. 약을 너무 과하게만 안 쓰면 됩니다. 과하게만 안 쓰면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오면 얘기하는 게 변보기가 힘들고 변이 너무 굵어서 변기가 막힌다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기체, 혈어, 식체 이런 데 위주로 보면 되고, 대쇼탕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외에 약은 기존에 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 아프고 나면 자꾸 똥 싸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배가 아프대. 그러면 똥을 싸고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배 아파서 화장실 가는. 실제로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럼 저는 예전에는 이게, 그러면 설사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설사는 아니래. 이쁜 똥 잘 나온대요. 근데 밥만 먹으면 또 간대.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셔서 알지만, 이 통증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는 게 정상적으로 기혈이 잘 가야 되는데, 이 기운이 가다 보면 딱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기체가 된다고 해서 통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막히다 보면 우리 조직체가 피혈 육궁골에 이 막힌 기운이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줘.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벌겋게 열이 나거든요. 그 과정이 통증이에요. 열이 되기 전까지는 기체통이고, 열이 나면서부터는 이제 기체에서 열을 끼는, 그게 바로 이제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서는 먼저 기운을 소통시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이고, 심해지면 열을 좀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보면,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쿵쿵쿵쿵쿵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쿵쿵쿵쿵 기운이 술 통해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쿵쿵쿵쿵쿵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말은 위대장에 뭔가 막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찬 기운이 자꾸 긴장을 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대장에 찬 기운이 있어요. 찬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보통
식사 후에 음식이 들어갈 때 그 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상관없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먹지 않아도 배가 자꾸 아파. 화장실을 가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음식이 들어와서 장벽을 이렇게 자극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안 들어왔는데도 그런 경우는 뭘까요?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배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배 아프다. 흔히 합니다. 우리 애들도 간혹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 환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는 음식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 조직체가 굳어 있으니까 충격이 가면 소화시키면서 충격이 가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물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7점까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있어요. 7세 미만, 10세 미만에 크게 뭐 가정에서 뭐 이런 그런 게 별로 없는 경우에, 있을 때에는 딱 우리 그때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닌 경우는 또 과민성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사하고 한번 통합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민성은 변비형과 설사형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거는 나중에 하려고 제가 빼놨습니다. 너무 찬바람 많이 불어서 차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응. 그래서 응. 찬바람. 좋지. 뭐 또 뭐 없을까? 응? 그거를 좀 설명해 볼래요? 그게 혈어가 뭐 어떻게? 음혈이 부족해. 부족하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데? 근육이 긴장. 이게 뭐 꼭 순양지체다 그거를 떠나가지고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도 그런 게 많은데, 꼭 긴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 몸 장벽이나 이런 데가 원래는 이제 우리 곱창 먹어보면 곱창에 곱이 기름기가 넉넉하게 있으면은 음식이 지나가거나 기혈이 소통되거나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예민하고 소위 말하면 기혈을 부족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기가 너무 좀 이제 활동이 과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몸에 진액이 좀 부족해집니다. 혈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장에 약간의 충격이 갑니다. 그때는 그러고는 넘어가요. 그래서 좀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해서 넘어가요. 근데 이제 통증은 없어졌는데 한번 그런데 충격이 가면 이게 소위 말하면 상처가 이렇게 조금 나면 그게 분명히 약해집니다.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그딴에 장에 조금 그 진액도 부족하고 사람이 예민하고 좀 이제 너무 좀 활동이 과한 그런 상황에 조금만 어떤 음식과 관련한 뭐 전날 뭐 조금만 잘못 먹는다든지 아주 뭐 설사를 유발한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장들이 건조해져 있다 보니까 이 배가 아픕니다. 환자가 음식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장이라는 게 음식과 100% 상관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음식이 들어가는데 충격이 가냐 안 가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음식이 바로 먹는 게 뭐 대장으로 갑니까? 소장으로 갑니까? 한참 있다가 뭐 이 위는 뭐 몇 시간 지났어? 뭐 3시간, 4시간 지나야 이게 내려간다고 하듯이 이게 이제 결국엔 음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먹고 안 먹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소건중탕을 많이 쓸 때 그 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때가 음식을 잘 먹겠습니까? 음식 잘 못 먹던 시절. 그 다음에 애들은 그 당시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뛰어놀긴 또 얼마나 뛰어놉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깡다구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빼짝 말라가지고 이런 애들이 조금만 음식 잘못 먹고 뭐 잔치에 조금만 하면 배에 이렇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장이 건조해져 있는데 조금 어떤 충격이 가면 이 장에 이 소위 말하면 염증이 많이 납니다. 그럴 때에는 청열이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대황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설사를 한다면 그런 걸 하지만 복통만 하니까 거기에 작약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작약이라는 게. 물을 너무 보충하기도 그렇고 뭐가 긴장이 돼 있으니까 긴장은 통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쪽에 물도 좀 보충하면서도 해야 되니까 이 작약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건육탕을 쓰는 이유가 많이 썼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장에 찬 한습이 좀 있는 거예요. 한습이 있으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도 이제 결국 습기를 만들죠. 습기를 만들면서 이게 점점점 부풀어가지고 장벽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장벽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서 이게 통증이 납니다. 긴장이 되고 하면 안에서 많이 과하게 이런 게 생기는 게 대장의 한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복통에 해서 대변 나오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확향, 후박, 오수유, 후박이라든지 오수유라든지 기체를 보면서도 이 고미 같은 걸로 이 습기를 좀 보고 고미 같은 걸로 염증을 좀 진정을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후박, 오수유 같은 걸 쓰는 그런 경우고, 뭐 곽향, 이 건강 단독으로는 복통이 잘 안 났습니다. 해보면 건강은 자극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잘 안 났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 양강이라고 있습니다. 건강 친구인 양강. 이 양강이 그 복통에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세방으로는 이제 당사오, 곽향정리산, 평이산, 오수유 이런 걸 하면 복통 후에 이제 자꾸 이제 대변을 보고 꼭 설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후박과 오수유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방은 뭐 잘 아시는 거라서 여기에서 핵심은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그 다음에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그 약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 하니까 당기 잘 떠올리는데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약재 하나씩 우리 골라봅시다. 이게 이제 당사오의 그 효능은 여러분들 대충 뭐 자세히는 몰라도 익히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뭐다 이렇게 이거 부자가 있는 처방도 있고 없는 처방도 있어요. 있는 걸 가져왔네요. 자, 한 번씩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의 여기에서 가장 효능을 나타내는데 핵심적인 거 하나. 아까 오수유라고 얘기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오수유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오수유 빼고 여기 있습니다. 세신 왜 이유 한번 설명해 줄래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 처방의 느낌이 이제 뭔가 통해주면서도 이렇게 소통해야 소통이 돼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신이 따뜻하면서도 표도 뚫어주고 뭔가 혈액을 잘 소통시켜주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소통이 위주가 돼야 된다. 그 의미에서 세신 좋습니다. 혹시 또 뭐? 그럼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이유. 안에 있는 한기를 바깥까지 밀어. 그것도 이제 소통과 그것도 이제 한기를 표현하셨고 혹시 오수유. 오수유. 그럼 이유 한번. 어느새부터 따뜻한 기운을 해서 수족관이나 고미로서도 확실히 뭔가 찬 기운을 제어하면서도 고미가 여기서 필요하다. 혹시 뭐? 저도 세신 떠올리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세신이 제가 오랜 뭔가 냉기 같은 거를 흩어주고 그러니까 소음을 역류하는 냉기 따뜻하게 세신은 소음에 가는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근데 세신 먹어보면
오래된 거는 치료 못 합니다. 세신은 금방, 매운데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창기운을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제가 수정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소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생각. 그렇죠. 어? 저도 생각에 갑자기.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각 제일 많이 들어. 왜 생각을, 어쨌든 이제 따뜻하게 하는데 네네. 용량이 일단 네네. 산한 그러니까 이제 하늘 흙는 거 네네. 거에서 제일 음. 보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은 이제 생강과 대추를 여기서 저는 뽑고 싶어요. 생강과 대추를 이제 생강하랬더니 또 이제 생각하셔서 대추를 좀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 처방 여기에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생강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다른 처방보다 생강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조도 다른 처방보다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이걸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하루는 낮에 12시가 됐는데 분명히 한의원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히터를 틀어놓고 하는데 몸이 으슬으슬 추워. 이거 뭐지? 이래 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몸이 따뜻해요. 가만 보니까 배가 고프면은 안 먹으면은 에너지 잘 못 냅니다. 인간이란 이 생명체가. 물론 이제 여기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자, 목통, 오수유, 세신 다 중요합니다. 계지. 다 중요한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사람이 자꾸 이런 게 오래되면서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거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강과 대조가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은 먹도록 만들고 위에서 에너지를 먹고 만들고 대조가 상당한 이 영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쫙 잔치를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 뭐 데피고 통하고 뭐 쭉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일단 이 열을 만들어내는 1번은 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라는 표현. 그래서 그런 거고 곽향전기사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배 아프고 이제 할 때 이 정전감이 진탕이 생각외로 이게 논문도 많고 많이 쓰입니다. 여기 보면 뭐 소화제, 이기제 끝입니다. 소화제와 이기제, 반화향부작.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제들, 거습제 있고 소화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통이 있을 때 좀 신경을 쓰든 뭘 하든 해서 기운이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면서도 소화가 안 되고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복통 후에 배가 자꾸 이제 하루에 두세 번씩 배 아프고 설사는 아니더라도 대변 보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부세방에서는 이거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뭐 적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누가 말씀하셨던 이제 통사요방이 복통이 이런 데 씁니다. 복통. 이제 작약과 시효가 없었나? 없었네. 백출과 작약 해가지고 백출로 습기를 잘 보고 작약으로 그 예민한 거를 조금 진정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백출이 없었나? 시효가 없었나? 잘못 알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해봅시다. 잔잔바리만 다 해야죠. 양어변비 한번 보겠습니다. 양어변비. 자, 우리가 원래 양어라고 할 때에는 양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열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이제 양어해지면 차가워지면은 물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열을 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수분을 잘 날려주고 순환시켜주고 있다가 양기가 약해지면은 수액대사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이 많아지는 게 그냥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어하면 이 책에 찾아보면 뭐 설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물이 많아지는 소변이 제어가 안 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있는데 이 양어변비라는 구문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비신양어에 보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온 게 보면 요술, 냉통, 소복, 냉통, 대변, 당설, 완곡, 불화. 대변이 이제 자꾸 묽어지면서도 소환된 변이 나오고 오경설사도 나오고, 이렇게 보통은 양어가 되면 이렇게 설사가 나옵니다. 설사. 그래서 뭐 진무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노인분들 중에 보면은 형한겁,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제 차가워지고 정신도 이제 좀 약해지고 허리나 무릎도 이렇게 시리다고 하고 하면 소변도 자꾸 이제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또 많고,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제 대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것을 보면 양어예요. 양어인데 왜 이 사람은 변비가 될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양어에는 변비가 잘 안 되는데 설사가 나온다든지 이게 정상인데, 이런 경우가 실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환자는 양기가 약해져 가지고 양어를 호소하는 것 같은데 왜 생뚱맞은 변비가 생길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보면 좋을까요? 어렵다. 네? 얼었다. 뭐 얼었을 수도 있고요. 과연 근데 이 노인분들이 얼게 남아있을까요? 뭐, 많이 가져 있을 때 얼면 문제가 되지. 뭐 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뭐 질문하는지는 알겠죠? 양어는 보통 이제 물이 많이 생기면 물병이 생겨야 되는데. 뭐, 생각나시는 거? 양보면 기호가 딸라오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기어 쪽으로 인해서 그래 될 수가 있다. 좋은 생각입니다. 물이 많이 생기는 게 쪽에 어딘가에 쏠려 있고 밑으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쏠려 있어서 장애는 오히려 그게 다른 데 있고 장애는 별로 안 간다. 뭐 그런 표현은 맞습니다. 다 나온 문제. 저는 그냥 이제 그 양호할 정도면 이제 이미 음어랑 이런 것도 다 그거 내버렸다. 그러니까 그거 해서 이제 양어까지 된 상황이라서 뭐 막연하게 물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진액도 다 말라버리고 이런 상태라서 이제 아까 말했던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진액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네, 뒤에 놨나? 뭐 이렇게 저 표현을 해요. 대변이 곤란하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이제 배변하는 힘도 없고 진액도 말라버리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은 소위 말하면 전립선 비대가 생깁니다. 남자의 경우로 제가 한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생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양기가 떨어졌다, 양기의 표현을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좀 달라요. 평소에 젊은 내도록 써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소위 말하면 바람 피는 사람이 있고, 평생 여자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어떤 행동이, 저는 누구를 만나면 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조금 긴장을 하거나 그러지만, 자꾸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서, 고향이 어디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삶이 음허를 쭉 만들어 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양기가 버텨줍니까? 그러니까 이 호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약간 사람의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이 소위 말하는 음허의 삶을 살아요. 사는데 항상 에너지가 넘치니까 양기는 많은 것 같이.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양기는? 결국에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호소하는 거를, 요런 걸 호소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노인분들 잘 보시면,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만의 요령이, 이야, 아버님, 젊을 때 잘 나가셨겠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버님은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님, 미모가
한 시대를 풍미하셨겠는데요. 뭐 이런 식의, 아이고, 아니면, 야, 지금 나이 들어서 피부가 이 정도인데, 아, 젊었을 때는 장난 아니었겠는데, 이런 얘기를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끼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80이 지나도, 배도 올라갈 힘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다리에 힘이 빠졌겠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삶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내한테 호소는 요렇게 하지만 이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젊을 때부터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양기도 떨어져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사람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 양어는 물이 많이 생기는데 왜 설사가 아니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과 삶을 쭉 생각해 보면 변비가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소풍순기환 많이 씁니다. 소풍순기환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이 처방이 저도 이제 옛날에 동의보감 공부할 때 많이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처방이 묘하더라고요. 산약, 산수유, 차전자, 토사자 이런 것처럼 약간 신을 보하면서도 소위 말하면 정혈 쪽을 보하는 약재들이 꽤 들어가고 거기 대황, 주중대황 들어가고 마자인, 웅리인, 우슬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체 보는 빌랑, 지각, 독활방풍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 이거 처방 괜찮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잘 안 쓰나 봐요. 검색해보면 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에 들어있다 보면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종룡, 윤장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육종령하고 침향. 침향 괜찮습니다, 여러분. 침향. 많이 비싼 약은 좀 비싼 약이지만 많이 비싼 약도 아니고 사양만큼 비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효과가 꽤 괜찮아요. 기를 통하는 것 중에. 그래서 침향환이 요즘에 한창 미문의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나 뭐 이런 데 들어보면 침향, 뭐 무슨 어디에서 침향환 나왔다. 침향 괜찮아요, 효과. 물론 이제 진품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 되지만.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하는 거예요. 이런 노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음이다, 양이다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다 같이 두루두루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 대건중탕 나옵니다. 특히 일본 책들 읽어보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대건중탕을. 대건중탕의 핵심은 여기 산초입니다. 산초. 촉초, 근데 이 촉초는 산초입니다. 산초. 이거는 사실 변비약이라기보다는 복통약입니다. 복통약. 기체가 되어 있는 복통인데, 수술 이제 대장이라든지 그 일본의 논문들을 쭉 읽어보면 대장의 어떤 대장암 수술하고 이게 이제 자꾸 협착이 되고 자꾸 그게 그래 되니까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산초를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고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산초에 한번 꽂혀가지고 산초 한 거 사가지고 아직도 한의원에 많은데 요즘은 좀 딴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산초에 흥미를 좀 잃어가지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산초를 써야 되고 뭐 해가지고 다 찾아놨는데 환자가 없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양명병의 복중 한통, 구불능식, 유물 돌기, 여견 두족, 통 불가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다 보면 한쪽은 뭉쳐가지고 불룩 튀어나온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뭐 안에 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제 배가 이제 복 안에 그게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푹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뭐 그런 데 씁니다. 그런 데. 그래서 대장 그런 데가 뭐 협착이 되었다, 접혀져 있다, 뭐 그 내과 과장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장이 접혀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쓰는 겁니다. 대건중탕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비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요런 할배를
모델로 놨습니다. 여기 보면 변비, 여기 변비 이렇게 놨죠. 뭐야 이거? 이제 잠깐 이렇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